어느 신비로운 마을에 다양한 비타민을 연구하는 마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비타민나였다. 비타민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비타민을 조합하여 강력한 힘을 지닌 물약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다. 이 이야기는 비타민나가 각 비타민의 힘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긴 여정이다. 비타민나의 첫 번째 발견은 비타민C였다. 오렌지나 레몬 같은 과일에 많이 존재하며 감기를 퇴치하는 비타민으로 유명했다. 비타민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타민C 주스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이 비타민의 항산화 작용이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비타민 D에 주목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 비타민은 뼈 건강에 관여함으로써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었다. 비타민나는 마을 아이들에게 매일 햇볕 아래에서 놀라고 권유했고 그 결과 아이들의 키는 평균보다 크게 자라났다. 비타민 E는 그녀의 세 번째 연구 대상이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피부 노화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기여했다. 비타민나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로 만든 특별한 차를 개발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이 차는 피부를 부드럽고 생기있게 만들어 주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비타민나의 가장 복잡한 실험이었다. B1부터 B12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경계를 지원했다. 비타민나는 특히 피로 회복에 탁월한 비타민 B12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에너지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특별한 고기 조림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마을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비타민나는 지혈 효과가 강한 이 비타민으로 상처가 난 사람들에게 빠른 치유를 제공했다. 그녀는 시금치와 같은 짙은 녹색 채소를 이용하여 강력한 수프를 만들어내었고 이는 치료제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결국 이 비타민들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비타민나는 이러한 결과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지식을 계속하여 널리 퍼뜨리기로 결심했다. 각각의 비타민이 지닌 신비로운 힘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었고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 속에 그 힘이 스며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치유의 힘을 가진 오래된 숲이 있었다. 그 숲 속에는 다양한 약초와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이곳에서는 마음과 몸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에는 영혼의 치유사로 불리는 혜민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연의 지혜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곤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도움을 받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일에 치이고 번아웃에 시달리던 젊은 남자가 마을을 찾았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다. 지훈은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그를 숲으로 안내했다. 숲을 걷는 동안 할머니는 지훈에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공기의 신선함을 느끼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스트레스는 자연의 리듬을 잇고 마음을 갉아먹을 때 찾아온단다. 할머니는 상냥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연못가로 데려가 앉게 한 뒤 치유의 차를 만들어 주었다. 정성스럽게 끓인 차는 숲에서 채집한 5가지 약초로 만들어진 특별한 차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훈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마을의 조명은 저녁 노을빛과 함께 희미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자신만의 위로의 시간을 갖도록 조언했다. 이는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할애해 명상과 자기 성찰을 하는 습관을 의미했다. 너의 행복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단다 라고 할머니는 덧붙였다. 며칠이 흐른 뒤 지훈은 점차 예전의 생기를 되찾았다. 그는 자연과 접하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스트레스가 다시 그를 겁주려 할 때마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결을 통해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지훈은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곳과 할머니께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연의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로 돌아온 지훈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아침 자그마한 정원을 산책하고
밤마다 명상에 잠기며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하는 삶의 도전들은 더 이상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여정이었다. 지훈이 직접 체험한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에게 힌트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는 운동이라면 질색했던 나에게 이제 매일 10분간의 홈트레이닝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초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의사는 나에게 몸을 조금 더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식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단 10분 홈트레이닝이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다. 겨우 10분 운동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처음이라 그런지 호기심이 앞섰다. 그날 시작한 홈트레이닝은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아침 나는 알람이 울리면 운동 매트를 펼치고 시작했다.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였다. 의외로 기본적인 스쿼트가 다리와 엉덩이에 많은 힘을 전달해 주었다. 처음에는 10회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30회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은 플랭크. 처음 시작할 때는 30초도 버티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유자재로 1분을 버텨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푸시업.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변형 푸시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된 푸시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푸시업은 역시나 상반신과 코어에 많은 자극을 주어 한동안 팔과 어깨 통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통증은 성취감으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복부 운동인 크런치와 레그레이즈를 통해 코어 근육을 단련했다. 이 동작들은 배에 불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쾌감을 선사했다. 매일 10분의 투자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렇게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몸무게도 조금 줄고 무엇보다 체력이 늘었다는 것이 크게 체감되었다.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식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 덕분에 나의 건강과 생활 습관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홈트레이닝은 단지 몸의 변화를 넘어서 정신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매일의 작은 도전이 성취로 이어지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단 10분의 홈트레이닝을 추천하고 있고 그들도 나의 변화를 보며 하나 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단 10분,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 준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즐거움이었다. 오늘도 역시 알람이 울리면 나는 매트를 펼치고 10분간 땀을 흘렸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습관이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체중 감량에 도전해왔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다양한 다이어트 책을 읽고 각종 운동을 시도해 보았지만 체중은 요요처럼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다이어트 비법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체중 감량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그 비법은 바로 알면 살 빠지는 음식들에 대한 것인데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만 낮은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포만감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것들이었다. 이 특별한 음식에 대해 알게 되고 나서부터 나는 식단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소개받은 음식은 가장 흔한 물인 레몬 디톡스 워터였다. 깨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 넣어 마시는 것이었다.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해 아침부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초기 몇 주 동안 나는 피부가 맑아지고 더불어 체중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 목록에 오른 것은 그릭 요거트다. 신기하게도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오랜 포만감을 제공해줘 과식을 방지할 수 있었다.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에 다양한 과일과 꿀을 조금 추가하여 먹곤 했는데 이 다이어트 식단 덕분에 아침에 활력이 넘치면서도 기본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다. 더불어 나는 나만의 비밀 무기로 키노아를 추가했다. 쌀이나 빵 대신에 키노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곡물은 완전한 단백질로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했다. 식사 시 탄수화물을 키노아로 대체하며 체중 감소 효과를 톡톡히 봤다.
특히 퀴노아 샐러드는 식사 준비 시에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가 빠질 수 없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가득하여 신체 노화를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달콤한 맛 덕분에 간식을 대체할 최적의 건강식품이었다. 나는 출근할 때 가방에 작은 통에 담아가지고 다니며 출출할 때마다 먹곤 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내 식단의 슈퍼스타였다. 지방을 섭취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의 적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오히려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매끄럽고 크리미한 식감 덕에 다른 음식에 잘 어울리며 샐러드나 토스트 위에 올려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맛있는 다이어트 식사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식단에 도입하고 난 이후 몇 달 동안 내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체중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과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이 특별한 음식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나는 알게 되었다. 다이어트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며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 이란 바로 자연이 주는 건강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임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